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경정청구 개념과 현실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왔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최근에 많이 낸 세금 돌려받아 주겠다라는 광고성 연락을 받아보신 대표님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며칠에 한 번꼴로 전화를 받으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념적으로 어떤 내용에 해당하는 건지, 역기능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몇 업체에서 광고하는 내용을 보면은 100%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100% 무조건 환급이 된다. 왜 100% 무조건 환급이 되냐면 놓쳤다라고 하면 환급이 나올 거기 때문에 100% 무조건 환급이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문구를 가감없이 사용하는 경우들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문제가 없다라는 내용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해당을 하겠습니다. 이 업체들 모두 그 세법상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 경정청구라는 제도와 이 부분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경정청구 대리 용역에 대한 개념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경정청구 제도에 대한 법조문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해당하는 내용에 해당을 하고요.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45조의 3 제1항에 따른 기한 후 과세 신고서를 제출한 자, 이렇게 결국에는 신고를 했어야 된다는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다음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 신고 및 수정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인 즉슨 5년 이내에 잘못된 신고가 있다라면 바로 잡아서 다시 신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낸 부분이 있다라면 돌려주겠다라는 부분에 해당하는 좋은 제도에 해당을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죠. 세법에서 허용하는 각종 공제 감면을 적용받아서 세금을 줄이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에 해당을 합니다. 우리 회사에 적용 가능한 공제 감면 항목들이 무엇이 있는지 사전에 검토하여 제때 절세 혜택을 받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이 대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적법하게 받을 수 있었던 공제 감면을 못 받았다라면은 경정청구를 통해서 다시 돌려받는다라는 것은 좋은 의미에 해당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연달아서 설명을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세금을 환급받아 주겠다라는 업체들은 과거에 받지 못했던 세액공제 감면이 있는 경우에 이를 반영해서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 업무를 대신 수행해 주고요. 환급 결정이 나와서 세금을 돌려받으면 경정청구 대리 용역에 대한 수수료로 받아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하지만 경정청구 업체들이 이제 매우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라는 상황인 거예요. 일단 영업을 하는 주체는 세무사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세무사는 실제적으로 저 용역에 대해서 수행을 하지만 저 부분을 대표님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현혹이 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짚고 가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해당을 하고요. 우리 회사가 올해 납부해야 할 법인세를 산정하기 위해서 법인 장부를 작성을 하고 결산하는 과정에서 3월 달에 세무사를 만날 거예요. 근데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회사 중 일부 회사들은 사실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나면 안 되는 것들이 사실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대표님들 중에서 가사 관련 비용이라든지 회사에 실질적으로 쓰지 않은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비용이다라고 해서 세금을 덜 냈던 케이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냐라는 부분이죠. 근데 그 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제조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실제 들어가 봤더니 제조업은 거의 없고요. 거의 도소매만 이루어지는데 업종 코드를 처음에 낼 때 운 좋게 제조업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조업을 거의 수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조업에 관련한 세액 공제 부분을 더
경정 청구를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업종 코드상에는 제조업이 찍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영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표님 이 돈은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라는 부분으로 현혹할 수 있지만,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애초에 신고를 할 때 세무사님이 이런 상황을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일부러 조금 덜 한 경우라면 어떻게 보시겠냐라는 부분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또 보시죠. 법인세 납부액을 산정되는 과정에서 세액공제 감면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음에도 실제 법인세 신고 시에 이를 반영하지 않고 신고 납부가 이루어졌다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는 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러 세공제를 더 하지 않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자, 하지만 경정청구를 업으로 하는 외부 업체에서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알고 있을까요? 물음표를 던지게 됩니다. 사실 알 수가 있어요. 알 수 있으나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정청구는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서에서는 이러한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고요. 경정청구를 넣었다고 해서 바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기분은 나쁩니다. 누가? 세무서 입장에서. 그럼 진작 잘 신고하지. 왜 지금 와서 돌려달라는 거지? 그러면 경정청구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과 같으니 돌려주겠다. 그러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적인 부분이 더 많이 들어간 건 없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쯤 더 들여다본다라면 뭐가 득이고 뭐가 실인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확실한 거는 경정청구를 한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논란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경정청구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후환이 두려우니 받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받아야 되면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히스토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현재의 세무사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본인의 세무사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경정청구 사유가 있다라고 판단된다면 현재 세무사 사무실에 그 내역에 대한 확인을 요청을 해보고요. 충분히 협의해서 경정청구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세무사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본인 세무사가 본인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자꾸 다른 식의 방법으로 끌고 간다라면 그 부분도 신뢰할 수 없게 되는 부분이지만은 사실 처음에 신고하신 그분이 풀어가는 게 훨씬 더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분이 경정청구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현재 세무사 사무실이 별다른 이유 없이 세액공제 감면에 대한 검토가 안 되어 놓친 것이라면은 현재 세무사 사무실에 그래도 이런 거 있잖아요. 미워도 다시 한번 요청을 해서 앞으로는 잘하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근데 그게 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른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을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슬기로운 세금 생활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